안녕하세요. 세종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문현입니다. 공부하는 학부모 1탄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준비 총 5부 50강 그중 1부 고교학점제 이해 과목 이수와 졸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9강 영상입니다. 지난 8강은 고등학교에서 수강신청,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는 주제로 수강신청의 실제 중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인다 1.0 고등학교 과목 및 전공 안내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구강은 이어서 수강신청 이후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어떤 모습일지, 그 수업 이후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면 과목 이수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목 이수가 정해진 학점까지 이수하면 학년 진급과 졸업으로 이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강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신청의 중요성을 오늘도 강조합니다. 수강신청은 1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의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수요조사, 수요조사 이후 수강신청 수정 변경 등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 수강을 확정합니다. 학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일부 과목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제2외국어 중 불어, 국어, 독어, 일본어 중 어느 것을 들을 것인지, 한문, 컴퓨터 중 어느 것을 들을 것인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정된 과목이니 그러하겠죠.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화면과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수요를 밝힙니다. 진학 희망 계열이 무엇인지, 선택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진로 진학에 도움에 관한 의견, 과목 확대를 요구하는 교과가 무엇인지 등을 묻습니다. 이때 사전 수요조사는 학교에서 과목과 전공 안내를 한 직후에 실시해서 첫 조사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학생들의 전적인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은 과목을 학교에서 엑셀 파일로 모두 정리해보면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 수가 보입니다. 5명에서 6명 정도의 소인수로 신청한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후에 교육청에 요구하거나 인근 학교와 소인수 교육과정을 분담합니다. 즉,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개설될 수 있는 과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배정수가 결정됩니다. 교사 배정수의 기준은 학급수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배정 기준은 학급수 곱하기 1.9명입니다. 한 학년이 10학급, 3개 학년이 총 30학급인 경우에는 30 곱하기 1.9 하면 57명의 교사가 배정됩니다. 이때 30학급은 통상 25명에서 40명 내외의 학생으로 들어가는 행정학급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으로 교사가 배정되는데 실제 고교학점제에서의 수업은 행정학급처럼 동일하게 수업이 기술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선택권이 적었기 때문에 행정학급이 수업학급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의 고교학점제에서는 행정학급이 아니라 수강신청 결과 수업학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원 배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사를 줄인다고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교원 정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수업학급입니다. 행정학급은 30학급으로 1학년 공통과목은 선택이 아니니 행정학급으로 선생님이 그냥 그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2, 3학년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행정학급 수를 넘어서는 수업학급 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1개 수업 강제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의 시도에서는 13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3명 이상의 과목을 신청하면 1개 반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25명에서 40명 내외 기준의 행정학급이 13명 기준으로 열어준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최소 2개 반이 나오겠죠. 20에서 40명 내외가 13명을 기준으로 하면 2개 반 이상으로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학급보다 수업학급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다과목을 지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당 수행평가를 최소 3개 이상 해야 합니다. 3개 과목을 담당한다면 9개의 수행평가를 최소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를 평가하는 시간은 대폭 늘어나고 지필평가 문제도 3개씩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이 늘어서 그만큼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원 수를 늘려주는 등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어졌을 뿐입니다. 교원 수에 따라 과목 개설 가능수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실 공간도 중요하겠죠. 교실 공간은 이미 25명에서 40명 내외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로 행정학교 수만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정도이면 2분의 1 교실 크기에 작은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학교에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교실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칸막이 쳐서 수업을 하자?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13명의 적은 수 강의가 있으면 40명이 넘어서는 대형 강의도 개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학교에 거의 없습니다. 대학은 대형 강의실이 있어 100명, 200명도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즉, 교원수, 수업 가능 공간 등이 제한 요건이 있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꼭 필요한 과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수강 신청 이전에 진로 진학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로 진학이 명확하게 설계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흥미가 있고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을 생각 없이 개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지만요. 2019년 한 시도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과목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연극이라는 과목이 그 시도에서 5,000명 이상의 학생이 희망했다고 합니다. 실제 연극이라는 과목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목이지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필요할까요? 잠시 둘러보면 됩니다. 연극이 필요한 희망 계열이 분명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까요? 이것을 하면 다른 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연극이라는 과목이 주는 이미지가 아마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과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 학부모님이 공부하던 시절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외에 지금은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여행지리니까 뭔가 쉽고 재미있을 것 같죠? 이 과목을 공부하면 해외여행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여행서가 아니라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로 진학 설계 로드맵과 맞물려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사전 수요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로 그저 생각 없이 수강 신청한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전 수요조사 이후 여러 번의 수강 신청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해서 실제 1차 수강 신청을 6월에서 7월경에 받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A4 용지에 동그라미나 V 표시가 된 과목 선택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취합해서 1차 수강 신청 결과를 학교가 파악하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2, 3학년 돼서 개설될 과목의 윤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명 이하 신청 과목은 폐강이 되고
이 폐강이 되는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다른 개설 과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3명 이하 폐강 과목은 그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으로 추가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한 후 1학년 전체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어떤 과목이 몇 개 반이 개설되는지 전체 현황을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그리고 2차 수강신청을 다시 진행합니다. 화면과 같이 1차 수강신청과 2차 수강신청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등 진로 설계에 대해 도움을 주는 활동을 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주고자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학생들이 강당에서 부스를 찾아다니며 무언가 설명을 듣고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종일 입시 관련 특강도 듣고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내도 받고 선배들과 멘토링을 해서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안내문처럼 학생들의 손에는 무언가의 종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된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에 따라 활동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소감문까지 작성하네요. 이 안내문 뒷면을 작성하면 과목 선택과 진로 진학 설계 초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이미 경험한 2, 3학년 선배들이 했던 경험을 멘토링해 줍니다. 엿보기 사례는 인문사회계열 선배의 조언입니다. 2학년에 개설된 선택 과목 중 인문사회계열을 희망하는 선배들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조언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학년 선택 과목도 함께 진행됩니다. 2학년 때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1학년 때 2, 3학년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람회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무엇인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무엇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 더 나아가 동아리 활동은 그 계열에 무엇이 있는지, 학교 대회와 특색활동, 독서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로드맵 초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도 하나 더 볼까요? 사회계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서 학문 분야와 전공이 설치된 대학과 학과명도 나와 있네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생명과학 계열, 정보 계열 등 다양한 진로 희망 로드맵이 만들어집니다. 참 요즘 학생들 대단하죠? 참 요즘 학생들 힘들 것입니다. 학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학부모님이 공부하는 그 시절과 사뭇 다릅니다. 그저 행정학급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오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알차게 하는 고등학교에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학년을 마칠 때에는 수강 신청이 완료되고 이에 맞추어 교과서가 주문되고 과목을 기준으로 2학년 학급 반편성이 됩니다.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별 시간표에 따라 이동 수업을 합니다. 1시간짜리 수업이 아니라 2시간이 묶여있는 블록 타임제를 활용해서 집중 수업을 대학처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해서 그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학생부 종합정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핵심은 바로 수행평가와 연결됩니다. 수행평가 자체가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이죠. 수행평가가 많고 특정 시기에 몰려 있어서 불평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상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시즌이 돌아오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쉬는 때가 없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줄여버리면 과목 세특에 쓸 게 없습니다. 이 과목 세특이 생기부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학교에 항의하기보다 자녀를 응원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홍삼 보약이나 비타민을 주며 건강을 챙겨주세요. 학교에서도 이 수행평가를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에는 1회고사, 2회고사라고 하죠. 명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점수를 합쳐서 한 학기 성적이 과목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이 표시되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등급 내신 성적 산출에 관해서는 4강 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 A, B, C, D, E 성취 수준만 표시되는 성취평가, 절대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은 다 성취평가가 실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학년 진급이나 졸업의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일수 3분의 2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전 과목 0점을 받아도 수업만 잘 참여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학년 진급과 졸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5년부터는 과목별 수업 일수가 3분의 2를 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성취도 A, B, C, D, E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4강 상에서 점수포까지 제시했듯이 40점 이하는 즉 I에 해당되면 미수가 됩니다. 최소한 40점 이상, 이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40점 이하의 경우 복습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적과 무관하게 수업 일수 3분의 2만 넘으면 졸업이 되었던 것을 바로 고쳐 학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수업 일수와 성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초 기본교육이 강조되고 학교의 책임교육이 중요해집니다. 9강을 마치기 전에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평가에 대해 그 중에서도 기록에 대해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학점사항입니다. 학적사항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출결 상황입니다. 이는 수업일수, 결석일수, 결석 사유 등이 나옵니다. 수상경력입니다. 교내상만 기입됩니다. 대통령상이어도 외부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학교에서 어떤 대회가 있는지 안내된 것을 보셨죠? 교내 대회 수당도 중요합니다. 자격증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통상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대 활동을 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는 4부 11강 고등학교 편에서 실제 생기부 기재서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성적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4부 5강, 6강 고등학교 성적편에서 실제 생기부 사례를 들어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과 같이 점수로 표시되는 부분과 과목 획득과 같이 기록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과 같은 점수를 학부모님이 다닐 때와는 비슷하고요. 예전에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좀 다릅니다.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읽은 책과 저자만 기록합니다. 이후 대학 면접 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이 기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교사가 1년 총평을 하는 것으로 담임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 내용으로 기재됩니다. 이 사항 9강에서는 과목 이수와 졸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주제로 과목 이수, 학점 이수, 졸업에 관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실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약속한 50강 중 1강에서 9강까지 일부 고교학점제 2의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 정리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5부 중 이제 1부를 마쳤지만 고교학점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